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월요일 날 나오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 이런 응답이 58.2%네요. 얼핏 보면 꽤 높은 것 같은데 전임 대통령들, 바로 임기 초에 비슷하게 조사한 전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다는 꽤 낮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 유일하게 가장 낮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79.3, 문재인 전 대통령 74.8, 박근혜 전 대통령 64.4%의 이런 기대감, 잘할 것이다. 이것에 비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58.2%이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우선 지금 인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대통합 메시지라든지 실용, 시장주의, 취임사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초기라 사실은 더 높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또 G7 캐나다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말 짧은 기간 내 국제 외교 무대에 등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G7 회의든 또 아마 나토 정상회의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거기는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국제 무대 외교 무대에 등장해서 정말 잘 처신을 해야만이 이재명 5년이 튼튼하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G7 회의 가면서도 좀 꺼름칙한 게 사실은 18일에 원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 선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걸 원래는 5월 15일 날 첫 재판을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열려고 했는데 그때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관들도 탄핵해버리겠다 어찌다고 하면서 그냥 협박을 놓으니까 형사 7부가 꼬리를 내려가지고 선거 이후로 미뤘죠. 6월 18일로 미뤘는데 또 미룬다고 지금 방금 떴네요.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미룬 게 아니라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추후 지정하기 위해서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법에서 이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84조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이 84조의 해석을 지금까지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 중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인데 지금 형사 7부의 이 해석으로 따르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 재판까지도 모두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럼 재판이 다 중지돼야죠. 그렇죠. 서울고법에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그동안에는 이 내란 외환 빼고는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데 소추만 안 할 뿐이지 하던 기왕에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 이렇게 다수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84조에 의해서 재판은 무기연기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재판을 다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앞으로도 서울고법의 입장을 좀 더 봐야 돼요.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연기 정도가 아니라 임기 중에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 형사 7부의 그런 판단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24일 날에도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형사 7부의 재판장이 이재권 네.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상당히 정무 감각이 탁월하신 분인 모양이에요.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판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정무 감각이 탁월하고 특히 법원 행정처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재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서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양심으로서 판단을 해야죠.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는 형량만 남았을 뿐이지 유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법에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연기한 거를 아예 또 무기 연기를 해버렸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바람도 불기 전에 그냥 벌써 누워버린 겁니다. 권력 앞에 누워버린 거죠. 끌어버린 그렇죠. 건가요? 이재명 등장한 지 이제 얼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 이게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네. 하고 말 것도 없네요. 뭐 대법관 그렇죠. 30명으로 늘리고 말 네. 것도 없이 다 그냥 무릎 꿇어불고 머리 숙이는데 뭐 그때요 그렇게 무리수를 쓸 필요도 없어진 그렇죠. 건가요? 민주당이 뭐 대법원장 탄핵하고 뭐 특검 수사 대상도 대법원장 들어간다고 겁을 주니까 뭐 다른 판사들 고법이나 할 거 없이 납작 엎드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거기에 따른 그만한 고민이라든지 그 논의 과정 뭐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냥 무기 연기 84조에서 무기 연기 이러니까 참 사법부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던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사법부 네. 독립 재판권을 아예 포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5년 법불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불악이. 그렇죠. 예. 네. 예. 법은 한비자 얘기잖아요. 예. 법 앞에서는 귀천이 없다. 사람의 귀천이. 예. 누구나 똑같다. 법불악이. 한데 법과 지금- 법평등. 그렇죠. 그 얘기죠. 뭐 예.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는 예. 얘기인데 전에 뭐 대법원에서는 이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재판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네. 결정할 사안이다. 네. 대법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현재의 규정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각 재판부 재량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선거법 이 파기 환송심 재판을 무기 연기하면서 그것도 84조 헌법 84조를 들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재판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그렇죠. 재판은. 이재명 뭐 임기 5년 채우면 그 후에 뭐 또 끌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면소 판결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런데 예. 민주당은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12일 날 네. 형사소송법 네. 개정안, 공직선거법 예. 개정안 네. 이 두 개의 법안을 처리를 해갖고 네. 하나는 형사소송법은 아예 재판 중지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된 예. 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중지한다는 그런 그렇죠. 규정을 넣은 거고 네. 선거법 개정안은 그 범죄 행위, 예. 행위 그러니까 자체를 빼버린 거죠. 허위사실 공포 제중 행위와 관련된 그렇죠. 부분. 이재명 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그 행위 부분을 제외시켜 버렸다. 그렇죠. 그걸 지금 처리하려고 했는데 처리를 안 해도 되겠네요. 무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13일 날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전인 12일 날 밀린 법안을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그 재판 정지 그리고 또 그 뭐야 행위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를 몽땅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그 방송 3법이라든지 밀린 법을 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데. 3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두 개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면소법 이른바 네. 이 두 개는 또 처리를 해놓을 것 같아요. 형사 7부만 지금 재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 33부도 있고 네. 위증교사도 있고
또 경기도 법화 사건도 있고 워낙 많으니까. 많으니까 예. 아예 딱 법으로 못을 박아 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지금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봐서는 초기에 안면 몰수하고 철판 깔고 모든 거 다 해버리자. 뭐 이런 네.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욕 먹는 그렇죠. 김에 요거는 다 한꺼번에 먹는 게 낫겠다. 무르르 먹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자기 변호사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철판 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뭐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다 뻥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여부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3일에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끝나자마자. 그때 같이 한 게 이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도 물었어요. 그 가운데 63.9%가 이재명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 그렇죠. 그게 대다수가 60% 이상이 그렇게 나왔죠. 64%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 대통령 이재명 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49%가 찍어주었는데 그래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지금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자까지도 재판 계속이 42.7, 중단이 44.4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법부는 이 국민들의 뜻과도 전혀 다르게 무릎을 꿇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법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코리아 타임즈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거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가 52%, 중단해야 된다 46%. 이것도 절반 이상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가 69%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재명이건 윤석열이건 간에 끝까지 파헤쳐서 진상을 밝히고 재판도 끝까지 해야 된다. 처벌할 건 해야 된다. 이런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철저히 재판을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특히 법치는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지금 확고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완전 장악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무너진 거죠. 지금. 그러면 사법부라도 우리 국민들은 독립을 지켜야 하고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그런 여론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 판사들이 앞장서서 지키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남미라든지 동유럽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동시에 와르르 무너져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미국에 왜 트럼프가 요새 뭐 이민자라든지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리한 조치를 하면은 사법부에서 그냥 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어쩌지 못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벌써 마두로 정권 되어가나요? 베네수엘라에? 병들은 거죠 지금. 마두로 정권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이 눈치 보느라고 지금 쩔쩔매니까. 특히 이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청원이 지금 하나는 폐지 청원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306조 이게 재판 중지를 하는 규정을 해놓은 개정안이거든요. 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 뭐 한 두어 개가 올라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는 벌써 8만 명이 넘었고 하나는 11만 5천 명. 이렇게 폭발적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그 청원에. 물론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38만 명인가 됐다고. 오늘 아침에 40만이 돌파했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판단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이거 이재명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그 얘기하며 이 청원에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사법부가 엎드려 버리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이 정의 자체가 실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관련된 법을 싹 바꿔가지고 이제 재판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이화영 대법에서 7년 8개월인가 받았잖아요.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 부지사 때 한 거거든요. 예. 그때 지사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양심 있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보고를 받은 적이 예. 없다. 뭐 이렇게 말은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예.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지사한테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확정이 되고 이재명이 지금 지난해 6월에 공법으로 기소까지 됐는데 그 재판도 다음 달 7월 22일 날 그러니까 1년이 넘게 처음 준비기일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공범으로 확정이 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그렇죠. 미국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이렇게 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입국도 못해요. 그렇죠. 그 법안에 따르면 네. 경기지사 할 때 북한 방문하려고 쌍방울 통해서 돈을 퍼준 사건 아니겠어요? 예. 미국으로 봐서는 천인공노할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정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모든 법을 수도반은 법을 만들어서 안 난다.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 정의를 해서 앞장서겠어요? 아무리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국가 반역을 해도 당선만 되고 국민들한테 선출만 되면 모든 게 무죄로 만드는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민 여론은 물론이고 이재명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도 국민들의 그런 지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서울 고법 형사 7부가 알아서 기어버리니까 과연 사법부 독립이 지켜질지 이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입법, 사법, 행정까지를 모두 쥐는 정말 총통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리서치에서 지금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면은 견제가 어렵다.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까지 저렇게 차지했으니까 견제가 어렵다가 24%가 나왔어요. 국가 재정 악화가 13%, 사회 갈등 심화가 11%. 이렇게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되잖아요. 광화문에 이제 시민들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요. 누구도 실현이 안 되는데 정의가 입법, 사법, 행정 다 손 놓고 열중시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사법부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모든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인데 사법부 스스로가 무릎을 꿇어버리는 사법 흑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